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앞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일명 주가 조작 폐가망신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윤관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법안이 계류된 지 3년 만인 올해 4월과 6월에 잇따라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 조작 폐가 망신법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통과시키자 결국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개정안은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고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이렇게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종전에도 뭐 형사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만 부당 이득 그러니까 부당 이득에 대해서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매긴다. 그러면 50억을 부당 이익을 챙겼으면 과징금을 100억까지 매기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주가 조작 사태가 많이 반영이 됐겠지만 이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자본시장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좀 들여다볼까요? 아무래도 올해 특히 좀 심했지 않습니까? 작년 네. 말부터 시작해서 소시에테 제네랄 사건도 있었고요. 뭐 또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금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뭐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융위 관계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불공정 거래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간다. 그래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엄벌하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오히려 수법이 요즘에는 좀 고도화, 지능화, 그러니까 남의 뭐 그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지능화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주가 조작범으로 확실하게 인지해서 과징금까지 정확하게 매기도록 하겠다.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네, 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보다 강화된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효과는 좀 어떨까요? 네, 일단 이번에 통과를 하면 내년 1월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6개월 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이면 되고요. 금융위는 여기에 따라서 하위 이제 그 시행령,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되고 또 위반 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갈 거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뭐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7월이 시작되면서 7월에는 어떤 업종,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7월에도 업종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네.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업종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미래에셋증권에서 6월 말에 보고서를 냈는데 7월부터 이제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그리고 화학주를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업종이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한 달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다 조정이 됐고 상향 조정이란 말은 결국 올해 뭐 영업이익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상반기에 바닥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씩 살아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쪽에서 봐서 이 두 업종을 찍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화학을 찍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 네네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이 종목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한 10여 명이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목표 주가를 더 상향했다. 이런 저희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 삼성전자 물론 이제 7만 전자 넘었고 8만 전자, 9만 전자 간다. 이런 거보다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그만큼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2분기까지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의 그 영업 손실 전망치가 2조 9,551억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바닥을 쳤다 이러면서 마이크론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동일하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데 신한투자증권 그 보고서를 보니까 5세대 D램인 DDR5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128기가 하이닉스에서 지금 만들고 있죠. 128기가 바이트 DDR5 제품 또 고대 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는데 고대 역폭 메모리 3를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고 마이크론 대비 평균 판매 단가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업사이클 그러니까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HBM3를 엔비디아 H100에 단독 공급 중인 만큼 가파른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 이런 것들의 보고서만 봐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를 또 눈여겨봐야겠는데요. LG화학도 꼽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LG화학 주가의 모멘텀은 뭘까요? 역시 뭐 배터리겠죠. 네. 이를테면 양극재 생산을 할 때 LG화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배터리 생산인데 배터리의 양극재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보니까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93만 원 투자 의견 매수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여다 보면 LG화학은 이제 그 유럽에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지금 건설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국내,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4대 권역의 생산 라인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뭐 IRA 뭐 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유럽에서도 IRA와 관련된 비슷한 법이 나오더라도 현지에 생산해서 판매하면 되니까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총 생산 능력이 2027년 34만 톤에서 2028년 47만 톤으로 늘어나게 되면 양극재에서 공급 능력이 강화되니까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LG화학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양극재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LG화학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LS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중심으로 바뀌는 중인데요.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LS 하면 일단 주력으로 LS 전선 이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전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자은 회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로 비전 2030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에서는 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그러니까 CFE. 그래서 탄소 배출 없는 전력하고 배전반 이야기를 했는데 배전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랑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이게 배전반이거든요. 네. 이 배전반 사업으로 이제 업계의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극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이 LS 전고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하이니케 양극재 회사 LNF와 손을 잡고 이 맞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인 전고체 사업에 진출을 하기로 했죠.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LNF 하면 일단 배터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소재 쪽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LNF가 이제 LS는 사실 대기업인데 이런 중소기업하고 협업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하고는 LS는 언제든지 손을 잡겠다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LS 그룹 지주사인 주 LS에서는 하이니켈 양극재 회사 LNF랑 손 잡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전구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작 회사도 만들었는데 LS가 55%, LNF가 45% 지분의 공동 경영 체제를 이번에 확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착공을 해서 2029년에 12만 톤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전구체가 뭐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전구체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걸 섞어서 만든 화합물이거든요. 이게 사실 만들기가 힘든데 이 화합물을 만들고 나면 이게 리튬 배터리 위주에서 조금 더 이제 진화를 해서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구조를 생산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극재가 다시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가 되는데 이 전구체가 사실상 산업의 쌀인 것처럼 배터리의 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구체 생산을 LS가
LNF하고 손을 잡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LS 그룹 계열의 미국 전선회사 슈페리어 에식스의 상장 추진 현황이 어떤지 국내 미국 중 어디가 될까요? 일단 미국 전선회사 스페리어 에식스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LS 전선에서 굉장히 대형 M&A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프리 IPO에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SPSX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업 가치를 1조 원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뉴욕이나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게 되면 둘 중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1조 원 가까이를 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상장이냐 뉴욕 상장이냐 이것만 좀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모주 청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노 시뮬레이션 공모주 청약이 아주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회사도 직접 가봤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냐면 네. 그 VR, AR 이런 거에서 그 딱 쓰고 나면 이거 가지고 저기 그 이를테면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실감나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그 KTX나 이런 거 기관사들이 이렇게 그 운전 기술 쓰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했다가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요즘에는 가상 증강 현실 이쪽 시장으로 넘어와가지고 XR 디바이스 또 XR 실감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주행 환경을 만들어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션 회사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의 기초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